나무 한 그룹을 잘못 빼면 집안의 운명이 단 하루 만에 기울 수 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이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겼지만 평생을 현장에서 부딪히며 살아보니 이 말이 얼마나 무겁고 정확한지 누구보다 잘 알게 됐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닙니다. 집태의 기운을 붙잡아주고 복을 머물게 하고 어둠과 불행을 막아주는 말 그대로 집안의 버팀목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낙엽이 많아서 치우기 귀찮다, 좀 지저분하다, 베어버리면 깔끔해지지 않나, 이렇게 너무 가볍게 나무를 잘라버립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한 번의 결정을 기점으로 집안의 건강이 흔들리고 돈이 이상하게 새고 가족 사이에 괜한 바람이 되는 일이 얼마나 자주 벌어지는지 말입니다. 제가 강원도 산골에서 막노동을 하며 살던 시절 동네에서 제일 화목하고 부지런하던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마당에는 오래된 은행나무가 우뚝 서 있었죠. 은은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그 나무를 배은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 집엔 병이 돌고 사고가 잦고 사람들의 표정마저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설마 나무 때문이겠어. 그러나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 지는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증악합니다. 터를 지켜주던 기둥을 스스로 자르면 집의 운이 흔들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저는 정주영이라는 이름으로 꼭 드려야 할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절대로 가볍게 넘겨서 안 되는 배면 집안 기운이 무너지는 나무 7그루, 그리고 이미 베어버렸다면 어떻게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지 현장에서 얻은 실제 경험과 한국 땅의 오랜 터문화의 기반에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 마당에서 있는 나무가 그동안 얼마나 묵묵히 집과 가족을 지켜왔는지, 그리고 왜 함부로 베면 안 되는지 분명 깊이 깨닫게 되실 겁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지금 미리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제가 살아오며 깨달은 현장의 진짜 경험들을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나무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터를 오래 지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합니다. 제가 오늘 가장 먼저 이야기하려는 나무, 은행나무는 그저 마당에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하늘이 내려준 방패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중국 공사 현장을 뛰어다니며 일터를 잡던 시절 어떤 마을을 가도 입구나 사찰 앞에 늘 오래된 은행나무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라도 홍수가 나도 마을이 무너져도 그 나무만은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은행나무가 이곳을 지켜주고 있다. 은행나무는 불에 잘 타지 않고 벼락에도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악한 기운을 막고 사람을 지켜주는 나무라 이야기해 줬습니다. 뿌리가 깊고 넓게 뻗어 털을 단단히 붙잡아주니 집에 드나드는 기운이 이 나무 하나로 달라졌습니다. 좋은 기운이 머물고 나쁜 기운은 머무르지 못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소년가장으로 살던 때 동네에서 가장 잘 나가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마당에도 큰 은행나무가 하나 서 있었죠. 어른들은 여름이면 그 아래에서 쉬고 아이들은 매일 그늘에서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던 누는 알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은행나무를 베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이상하게도 그 집안의 병이 돌고 평소 없던 사고가 이어지고 가세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우연이라 했지만 마을 어른들은 고개를 쳤습니다. 집을 지켜주던 나무를 잘랐으니 기운이 뒤집힌 거지. 은행나무는 소리 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집토의 기운을 잡아주는 든든한 기둥 같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만큼은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편해서 보기 싫어서 베어버리기엔 너무 많은 세월과 기운이 이 나무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나무로 들어가겠습니다. 옛날부터 한국 사람들은 집토를 걸을 때 먼저 그 자리에 어떤 나무가 서 있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당산나무, 즉 마을을 지켜온 신목은 절대 손대서는 안 되는 나무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할 나무가 바로 이 당산나무입니다. 당산나무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마을 입구 우물가, 오래된 집 앞, 당집 곁,
대부분 느치나무나 팽나무처럼 오래 살고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하늘과 사람을 잇는 기둥이라 믿어왔습니다. 제가 전국 사업지를 다니며 땅을 살필던 시절 당산나무가 있는 터는 언제나 공기가 다르게 흘렀습니다. 괜히 조용하고 괜히 든든한 느낌이 들었죠.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오랜 세월 사람들의 마음과 기원이 그 나무에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 큰 행사나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늘 그 나무 아래 모였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기도했고 누군가는 마음을 내려놓고 속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나무가 그 모든 것을 받아내고 사람들의 삶을 묵묵히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부터 이런 말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당산나무를 뱉으면 마을을 뱉은 것이다. 집안의 평안이 깨지고 또 타지 않은 병이나 사고가 생기고 이유 없이 기운이 내려앉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길을 넓힌다고 낡았다고 당산나무를 패워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날 밤 어른들은 마을 회관에 모여 서로를 말리며 한참을 상의했습니다. 이 나무만은 건드리면 안 된다. 저 나무가 이 동네를 지켜준 게 몇십 년인데 그래서 결국 나무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해의 가뭄이 와도 우리 마을 우물만큼은 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속 삭였습니다. 저 나무가 지켜준 거지 당산나무를 자르지 말라는 말은 단순한 미신이나 급주 기용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직접 보고 겪고 쌓은 마음의 기록입니다. 기둥을 잃은 집은 흔들리고 치키미를 잃은 터는 기운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무만큼은 어떤 이유로도 함부로 잘라서는 안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나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소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닙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야기할 나무 소나무는 예로부터 조상의 숨길이 깃든 집안의 기둥으로 여겨졌습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집 앞에 소나무는 조상님이 서 계신 자리다. 실제로 예전 양반가나 오래된 한옥을 가보면 대문 앞 안채협 혹은 마당 한쪽에 거기 없이 소나무 한 그루가 우뚝 서 있습니다. 그건 멋으로 심은 게 아니라 그 집을 지켜주는 마음의 기둥이었습니다. 소나무는 어떤 계절에도 입술 떨구지 않고 한자리에 묵묵히 서서 바람을 맞고 햇빛을 불러들이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소나무가 있는 집을 튼튼하고 기운이 고든 집이라 여겼습니다. 기둥이 똑바로 서야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처럼 소나무는 집안의 기운을 곧게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며 전국을 다닐 때 어디를 가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집이 대대로 잘 사는 데는 이유가 있다. 대문 앞의 소나무가 폭을 막아주지 않고 좋은 기운을 늘 불러거든. 반대로 소나무를 함부로 자른 집은 종종 기운이 흩어지고 집안 분위기가 가라앉아 버리곤 했습니다. 어떤 곳은 소나무를 베고 난 뒤 이상하게 자전병이 생기고 일이 꼬여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하지만 땅을 다뤄본 사람들은 단번에 압니다. 소나무의 뿌리는 땅을 붙들고 그 땅의 기운을 안정시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요. 제가 어릴 적 소년 가장으로 살던 시절 한 번은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바람에 오래된 소나무가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이유로 몇몇이 베어버리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을의 어른이 마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저 소나무는 이 동네보다 오래 살았다. 그걸 자르면 이 동네가 먼저 흔들린다. 그 말이 어찌나 묵직하게 들리든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소나무는 초상들의 기도와 마음이 쌓인 나무입니다. 그 나무를 지킨다는 건 단지 한 그루를 남기는 게 아니라 집안의 뿌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만큼은 편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함부로 잘라서는 안 됩니다. 이제 네 번째 나무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할 나무는 노티나무. 오랜 세월 한국의 마을과 집터를 지켜온 대지의 기둥입니다. 노티나무는 멀리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마을 회관 앞, 우물가, 오래된 집의 마당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그늘진 자리 이 나무는 늘 사람께 돼서 털의 중심을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노티나무가 있는 털을 흔들리지 않는 자리 기운이 고운 자리라 얘기했습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며 사업터를 정할 때 어떤 곳은 특별히 설명할 수 없지만 막상 발을 들이면 공기가 다르게 느껴지는 터가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한 느낌 그 자리를 둘러보면 이상하게도 노티나무가 꼭 한 그룹 서 있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노티나무의 뿌리는 넓고 깊게 뻗어 땅의 기운을 단단히 묶어주기 때문입니다. 옛날 마을에서는 노티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풀어내고 냈습니다. 이 나무가 그 모든 일상을 담고 사람들의 숨결을 묵묵히 품어주었습니다. 그래서 노티나무가 있는 곳에서는 예기치 않은 병이나 사고가 잦고 사람들 사이에 기운도 부드럽게 흐른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간혹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땅을 새로 타지거나 건물을 짓기 위해 노티나무를 베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죠. 그러고 나면 처음엔 별일 없어 보이지만 터가 안정되지 않아 물길이 흐트러지거나 집주인이 이상하게 잔병을 앓는 일이 생기곤 했습니다. 기운을 붙잡아주던 중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버릴 적 살던 동네에서도 노티나무를 베자는 이야기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가 항상 시원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바람에 기롤레자 치우자는 말이 슬며시 돌았죠. 그때 마을의 한 어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나무가 없으면 이 동네가 허전해질 게다. 그 말은 단순히 정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무가 잡아주던 터의 기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노티나무를 지킨다는 건 단지 항구를 남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 땅이 지켜온 기운과 사람들이 쌓은 삶의 흐름을 함께 보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도 함부로 베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5번째 나무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째로 이야기할 나무는 감나무 한 곡진마다 항구를 주문 꼽이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제복과 건강의 상징입니다. 감나무는 겉보기엔 수수해 보이지만 열매를 맺는 모습만큼은 참 능력합니다. 가을이 되면 가지마다 주롱주롱 달린 감은 집안의 풍요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나무를 복을 많이 맺는 나무라 불렀습니다. 열매가 많으면 재물이 늘고 열매가 붉게 익으면 집안의 건강이 오른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소년가장으로 살던데 우리 집 바로 옆에도 큰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낮에는 그늘을 드리워주고 가을이면 식구들 입에 단맛을 안겨줬습니다. 그 나무는 작은 위안이자 집안의 희망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른들은 늘 그 감나무를 정성껏 돌보고 가지 하나도 함부로 자르지 않았습니다. 감나무는 뿌리가 튼튼하고 땅을 깊게 옮겨지도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감나무가 있는 집은 턱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반대로 감나무를 베어버리면 대복이 빠르고 병이 잡고 집안 기운이 한동안 가라앉는다고 여기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업을 하면서 만난 어느 집도 감나무를 베고 난 뒤 이상한 일이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끊임없이 사람이 드나들고 웃음이 넘치던 집이었는데 나무를 베자마자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게 무거워지고 심지어 주인이 몸살을 달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절 탓이라 했지만 그들은 금방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괜한 짓을 했구나. 옛날 어른들은 자식이 태어나거나 집을 새로 지을 때 꼭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열매를 얻기 위한이 아니라 집안의 복과 기운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감나무는 능득한 나무입니다. 열매를 나누면 복도 함께 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만큼은 불편하다고 해서 잎이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가볍게 잘라서는 안 됩니다. 그 열매 속에는 오랜 세월 집안을 지켜준 기운이 담겨 있으니까요. 이 제6번째 나무로 가보겠습니다. 6번째로 말씀드린 나무는 대추나무. 옛날부터 자손이 끊기지 않고 복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집안의 뿌리 같은 나무입니다. 대추나무는 열매가 불고 단단하게 맺히기 때문에 예로부터 다산과 번창의 상징으로 이어겨졌습니다. 걸레를 올릴 때도 신부에게 대추와 밤을 올려 아이 복이 많기를 기원했지요. 이렇듯 대추나무는 집안의 대를 잇는 기운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나무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살던 산골에서도 대추나무가 있는 집은 유난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가을이면 빨갛게 익은 대추가 나무에 가득했고 마을 아이들은 그 주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 늘 사람들로 북적이고 식구들도 병치를 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른들은 그 모습을 보며 정정 말했습니다. 대추나무가 저 집자선을 붙잡아주는 거지 반면 어떤 집은 오래된 대추나무가 비바람에 가지가 풀어졌다는 이유로 모두 잘라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상하게 집안에 작은 다툼이 생기고 아이가 밤마다 잠을 설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처음엔 우연이라 했지만 마을의 동네의 어른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대추나무는 아무 이유 없이 함부로 자르면 안 된다. 그 집 기운을 묶어주는 큰 역할을 한다. 대추나무는 뿌리가 깊고 강해 토의의 기운을 단단하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어버리면 집안의 기운이 쉽게 흩어지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불안정해지고는 했습니다. 이 나무가 수십 년 동안 집안의 숨을 붙잡고 자손의 복을 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대추나무를 지킨다는 건 그저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안을 이어주는 기운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른 세월 어른들이 품어온 간절한 마음이 담긴 나무이니 저흘대로 가볍게 베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나무로 이어가겠습니다. 7번째로 이야기할 나무는 매화나무. 겨울의 어둠을 걷어내고 가장 먼저 새 기운을 불러오는 맑고 단단한 나무입니다. 매화는 한겨울 추위를 뚫고 피어나는 꽃입니다. 눈발이 흩날리는 날에도 작은 꽃망을 틔우며 누구보다 먼저 봄을 알립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매화를 집안의 애군을 맡고 새로운 운을 이어주는 나무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을 각지의 집틀을 살피러 다닐 때 입구에 매화나무가 있는 집은 유난히 공기가 맑았습니다. 바람이 스치기만 해도 집 안 분위기가 밝아 보이고 사람들의 표정도 부드러웠습니다. 그런 집은 이상하게도 문제가 생겨도 오래 이어지지 않았고 병도 쉽게 눕지 않았습니다. 매화가 들어오는 기운을 바로 잡아준다고 어른들은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간혹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집을 새로 꾸민다고 매화나무를 낡았다며 잘라버렸던 집이 있었죠. 그러고 난 뒤 집안에서 이유 없이 다툼이 찾아지고 아이들이 감기에 자주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터를 오래 봐온 이웃 어른은 한마디로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저 집에 숨을 잡아주던 나무를 없었으니 기운이 흔들릴 수밖에. 매화나무는 귓보기엔 작습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꽃 하나에 토의 기운을 밝히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집에 매화나무가 서 있다는 걸 그 자체로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매화나무를 지킨다는 건 그저 꽃을 보는 즐거움이 아니라 집안의 기운을 맑고 따뜻하게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도 함부로 베어서는 안 됩니다. 집의 흐름을 바꿔주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맑게 해주는 조용하지만 강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7그루의 나무 이야기를 지나 집안의 운이 왜 흔들리는지 그 근본이 되는 이야기를 드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8번째 내용은 나무를 빼면 무너지는 3가지 기동 즉 재물, 건강,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무수입니다. 나무 하나 잘랐다고 집안이 달라질까? 들어보기엔 그럴 수도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래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집터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민감하고 나무의 뿌리는 그 토의 기운과 깊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요. 첫째는 재물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땅을 붙잡아 기운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뿌리가 잘려나가면 흐름이 흔들리고 들어오던 기운이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고 나서 뜻하지 않은 지출이 생기고 돈이 모이지 않는 일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며 만난 많은 사람들도 이 부분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난 뒤부터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리더라. 둘째는 건강입니다. 집터가 불안정해지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몸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유 없이 피로가 쌓이고 감기가 오래가고 밤점이 뒤숭숭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버릇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터의 수음이 막혔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땅과 사람의 건강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셋째는 가족입니다. 집에 기둥 같은 나무가 사라지면은 집 안 공기가 흔들립니다.
말 한마디로도 다툼이 생기고 괜히 마음이 날카로워지고 냈습니다. 마치 집의 중심이 사라진 것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쉽게 흐트러지는 겁니다. 제가 수없이 보아온 일이었습니다. 든든한 나무가 서 있는 집은 사람들 또 한결 안정되어 있었고 서로를 더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나무를 베면 이 세 가지가 무너진다는 말은 미신이 아니라 세대를 거쳐 축적된 생활의 기록이자 터를 따로 본 사람들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나무는 그저 바람을 막아주는 존재가 아니라 집의 숨, 사람의 숨을 함께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9번째로 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미 나무를 베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이 부분은 잘라낸 나무의 빈자리를 어떻게 다시 바로 잡을 것인가? 즉, 무너진 기운을 다시 세우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무를 베어놓고 난 뒤 집안에 이상하게 기운이 가라앉고 사람들 사이에 괜한 불편함이 생기고 몸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와 나무는 엄격해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렇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기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제가 전국을 다니며 현장을 살필 때 나무를 베고 난 뒤 이를 글에 친 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른들이 하던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땅을 안정시키고 털어진 기운을 바로 세우는 아주 실질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첫째는 베어낸 자리에 뿌리털을 정갈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땅을 다지며 그동안 나무가 지켜준 세월을 떠올리며 마음으로 고마움을 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만 해도 털의 기운이 차분해졌습니다. 땅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묘하게 느끼는 법입니다. 둘째는 소금이나 맑은 물을 조금 뿌려 털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소금은 오래전부터 집투를 안정시키고 정화하는 데 쓰여왔습니다. 큰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잠시 고개 숙이고 이 땅이 다시 편안해지기를 바란다. 이 정도의 마음이면 충분했습니다. 제재는 비어있는 자리에 너무 크지 않은 새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꼭 은행나무나 소나무처럼 큰 나무일 필요는 없습니다. 매화나무 한 그루, 대추나무 한 그루 좋습니다. 새 나무는 묘하게 집안의 숨을 다시 이어주고 흩어진 기운을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새로운 숨길이 들어오는 듯 집안 공기가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는 분들 또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갈을 조금 깔아 기운의 통과를 다시 만들어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오래된 집터에서는 자갈이 기운을 밝히고 흐름을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갈이 깔린 자리에서는 나쁜 기운이 쉽게 머물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안하면 그 불안이 집안으로 번지기 마련입니다. 이미 배웠으니 끝이다. 이런 마음이 가장 나쁜 기운을 끌어줍니다. 하지만 마음을 바로 세우고 토의정성을 들이면 기운은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건 제가 살아오며 수없이 본 일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집마당에 서 있는 나무는 그저 땅에 뿌리를 내린 식물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자리에서 바람을 막아주고 햇빛을 들여보내고 사람들의 삶을 조용히 품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나무가 지키는 집 그리고 사람이 지켜야 할 마음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집을 보았습니다. 잘 되는 집, 기운이 흐르는 집, 그리고 반대로 이유 없이 흩어지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 차이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좋은 집에는 널 좋은 기운이 흘렸고 그 기운은 대개 마당의 나무에서 시작됐습니다. 매화가 서 있는 집은 공기가 맑고 대추나무가 있는 집은 집안 분위기가 따뜻했습니다. 감나무의 열매가 붉게 있는 집은 사람들의 얼굴에도 늘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노티나무와 소나무가 지키는 집은 집터가 안정되어 사람들의 마음도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바꾼 수 있는 힘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걸 저는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왔습니다. 나무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절을 지나고 세월을 견디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집과 사람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나무를 잘 돌보고 그 가치를 알고 아끼는 마음은
결국 자기 삶을 가꾸는 마음과도 같습니다. 집의 기운은 정성을 따라 흘러갑니다. 나무를 낙히면 집이 편안해지고 집이 편안해지면 사람의 삶도 부드러워집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어른 세월 한국 사람들이 터를 지키며 사온 생활의 지혜입니다. 이제 당신의 집마당에는 어떤 나무가 서 있나요? 그 나무는 지금도 조용히 당신의 삶을 지켜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 나무를 바라보는 맛만으로도 집의 기운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당신과 나눈 모든 내용은 그저 옛날 어른들의 풍습이나 급주기식 전설이 아닙니다. 제가 평생 현장을 뛰며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토와 집 그리고 사람의 흐름에 대한 살아있는 기록이었습니다. 한국의 집들은 예부터 마당의 나무와 함께 숨을 쉬어왔습니다. 은행나무는 하늘의 기운을 막아주고 소나무는 집안의 기둥을 잡아주며 느끼나무는 털을 붙잡아 흐트러지지 않게 했습니다. 감나무, 대추나무, 매화나무는 집안의 복과 건강 그리고 새 기운을 담아 조용히 사람들의 삶을 지켜왔습니다. 나무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을 견디고 그 자리를 지키며 집과 사람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수많은 현장을 다니며 몸으로 느껴온 진짜 경험이었습니다. 당신의 집에도 당신을 위해서 있는 나무가 있을 겁니다. 혹은 아직 없다면 이제 한 그룹을 심어둘 때가 되었을지도 모르지요. 작아 보이는 한 그룹 당신의 삶을 지켜주고 집안 흐름을 바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집에는 맑은 바람이 들고 햇살이 따뜻하게 흐르고 사람들의 웃음이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요, 당신은 오늘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았나요? 사람은 마음을 나누는 순간부터 기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댓글로 당신이 다시 세우고 싶은 기둥 혹은 지금 가장 지키고 싶은 마음을 한 단어로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신뢰, 건강, 성장, 꾸준함, 안정, 감사, 혹은 희망, 용기, 평안, 새 출발 이런 단어들도 좋습니다. 당신이 적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집과 마음의 새로운 기운이 스며드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집과 터가 오래도록 단단하기를 바랍니다.